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질기상청은 인도네시아 동부지역 즉 엔테테주와 엔테베주부터 서서히 건기철로 접어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월이 되면 라니냐 현상, 즉 비가 많이 내리는 현상이 점차 사라지고 대기온도가 상승하는 그런 기후대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지금 라니냐 현상이 좀 더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서부자바 지역이라든지 수마트라 같은 지역은 여전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곧 비구름이 물러가게 되고 본격적으로 무더운 건기 날씨가 오래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장기 일기예보가 우리를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인도네시아 정치권을 보면요,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코위 대통령만 지방 인프라 건설 현장들을 찾아다니면서 2019년 이전에 마무리할 것을 이들에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펼쳐놓은 고속도로 공사라든지 MRT, LRT, 공항 건설, 댐과 수로 건설, 항만 건설 등의 주요 국책 인프라 공사들이 조코위 대통령의 차기 대선에서 내세울 성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한 내 완공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는 전국 어디든 찾아가서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곳 주민들을 위로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린드라당과 한편을 먹고 2019년 대선을 치러보자고 했던 PKS 당이 갑자기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해서 PKS의 진짜 의중이 뭔지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뭔가 그린드라당과 정치적 내고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브라보의 러닝메이트로 PKS 당 출신이 아니면은 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엄포로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PKS 당은 그린드라당과 협력이 잘 안 된다면은 독단적으로라도 대선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마저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즉 가토 누르만티오 전 합참의장을 PKS의 대선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린드라당은 궁지로 몰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그린드라당이 수습하게 될지 그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주 외신 중에서 북한과 남한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은 역시 북한에서 개최되고 있는 김일성 기념 문화행사에 김정은과 중국의 고위관리가 만나고 있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한 동북아 정세 외신 뉴스가 전면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일본이 남북한 관계에서 좀 더 비껴나가서 남한을 뛰어넘고 중국과 친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 아베 수상은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남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 정상들은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데 종전협정이니 평화협정이니 하는 의제가 부수적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종전을 하려면요, 결자 해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휴전협정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 이렇게 3국 정상이 다시 만나서 회담을 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규모 식품 회사로 알려진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회사가 4월 11일 기해서 팜오일 식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해 그 진위가 뭔지 사뭇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팜오일 생산량의 50%를 감산했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점차 100%까지 팜오일 식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일종의 선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팜오일 농장을 조성하려면 산불을 놔야 되고 불도자로 땅을 밀고 산림을 파괴해야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들의 서식지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팜오일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아이슬란드도 유럽의 그린피스 주장에 굴복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가 어떤 대응책으로 나가게 될지 그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회사는 영국 내에 900개의 슈퍼마켓 체인을 운영하고 있고요. 유럽 다른 나라에도 대규모 식품 체인점, 그러니까 40여 개의 슈퍼마켓 체인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회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유럽의 슈퍼마켓 체인들도 아이슬란드의 팜오일 식품 불매 선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그들이 따라할지 아닐지 그게 사뭇 궁금해지고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린피스 지부의 활동도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도 보면요, 발리에서 작은 배들을 타고 석탄 발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석탄은 이미 이제 그만 떼고요, 신재생 에너지를 쓰는 발전으로 바꾸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들 환경단체들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석탄 에너지 자원을 버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원전을 버리고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전 세계적인 페노메나 현상이기는 하지만은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과 지금의 경제 수준 등을 감안해 볼 때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아무리 환경단체가 반대를 해도 아직까지는 석탄 발전이 주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석탄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든지 서부자와에 비해서 저임금 지대로 떠오르기 시작한 중부자와 스마랑이 이제는 원단 수입 물량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하는 원단의 물량이 70%나 차지하는 산업 구조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재미가 없고 지역 경제만 방해할 뿐이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인건비만 따먹는 산업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마랑 지역 앞빈도는 원래 봉제 산업이라든지 신발 산업이 레이버 인텐시브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되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제 산업도 원단의 수입을 점차 줄여야 할 것 같고요. 국내산 원단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만이 장기적인 산업 안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에 그런 수준의 원단 공장이 없다고 하는 건데요. 거기에 필요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부자바 마잘랑가에 건설하고 있는 거르타자티 국제공항이 오는 5월 24일 개항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하리라야 휴가 때부터 승객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고 하지, 성지 순례를 가는 승객들도 이 공항을 통해서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루다 항공, 라이온, 스리위자야, 시티링크, 윙스 항공, 바틱 항공 등 6개 항공사가 이 공항을 기점으로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느 도시로 가서 왕복을 할 것인지 그런 항로에 대한 문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부자바 뚜반이라는 곳에서 어처구니 없는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붕하완 서울로 강 하구에 놓인 철제 다리가 서울 성수대교처럼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겁니다. 당시 다리를 건너가던 세 대의 트럭과 오토바이 한 대가 강에 빠지면서 운전수 한 명은 숨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다리를 놓은 지 너무 오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낡은 전국의 교량도를 전수조사해서 재평가를 해보고 다시 놓을 것은 다시 놓고 수리할 것은 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건설한 교량들이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18일 중부자와 남쪽 반자르네가라 군에 4.4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해서 그곳 주민 2명이 숨지고요. 수십 명이 다치고 150여 채의 집이 무너지고 500여 주민들이 대피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반자르네가라 지진이 활성화함에 따라서 인근의 뻐깔렁원 지역과 자카르타까지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문에서는 위험하다는 표현을 세사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제왕절개를 할 때 쓰는 말로 이곳 집안이 갈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카르타까지도 지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당그랑과 찌부부르 지역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고속도로에서도 자동차 번호 홀짝제를 시행해 본 결과 찌부부르 톨은 상당히 교통이 잘 빠지고 있는 반면에 당그랑에서 자카르타로 들어오는 톨은 일반 국도로 몰려가는 바람에 정체되는 부작용이 국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 수단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온라인 택시라든지 일반 서민들이 타는 차는 국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찬성하는 국민들은 좀 더 홀짝제 시간을 더 늘려줬으면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찬반이 엇갈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중부 카리만탄 꼬따와링인 군의 리베리카 커피 나무가 다시 자라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리베리카 커피 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이들은 41년 전에 리베리카 커피 나무를 이곳에 심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마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에 거기에 심었던 것이 이제 다시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리베리카 커피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좀처럼 인도네시아에서는 재배하지 않는 종류입니다. 요즘 커피 마니아들이 선호하는 커피는 아라비카 커피 수종인데요. 주로 고산지대에 재배를 해서 고가에 팔고 있습니다. 또 로부스타 커피라고 하는 종도 있는데 중부자와 스마랑이나 람뿡 바랏 같은 데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수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5일자 신문에 보면 중부자와 반둥안이라고 하는 고산지대에 짠디 그둥송어라고 하는 관광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침 그날은 하리라야 이스라 미라즈 다음 날이기 때문에 그곳을 찾은 무슬림 관광객들이 아주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 미라즈라고 하는 것은요, 이슬람교 창시자가 승천한 날의 기적을 말하고 있는 날입니다. 여기 세워진 9개의 아름다운 힌두교 석탑들은 워너서버 디엥고원에 세워진 힌두교 석탑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9세기경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겨진 곳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뜨거운 유황온천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부자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 저는 남부 스마트라 팔렘방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중 아삐아삐 항구하고 숭상이라고 하는 남부 스마트라 특별 공단 지역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북기다섬 석탄을 싣고 내려와서 선하역을 하겠다고 하는 국제항으로 만들어졌던 거대한 계획은 어디로 갔는지 아직도 단중아삐아삐 항은 주변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조성하려고 하는 숭상공단도 보면요, 배수로만 파놓았을 뿐 아무 진척도 보여주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는 8월 열리는 팔렘방 아세안 게임의 준비 상황도 아직 공사 중인 데가 너무 많아서 팔렘방 시내 교통이 상당히 막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서 KTV 그리고 월드 IPTV를 많이 등록해 주시면은 우리가 뉴스를 작성하고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브리핑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